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우애인 어디 있어요? 우애인. 자, 우리가 사이언스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딱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이언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그죠? 과학적 방법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뭐죠? 지난 시간에 들어봤죠? 지난 시간에 기린의 목이 왜 긴가를 질문을 던졌죠. 자,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항상, 그죠? 항상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을 해야 안 해요. 진리라고 주장 안 해요. 그죠? 자,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와 같이 가설, 그죠? 우리가 이제 먹이 섭식 가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설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죠? 우리 인류에서, 그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그죠?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잘 설명하는, 그죠?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그죠? 그의 가설은 노벨상에 받은 사람이 세울 수도 있고, 그죠? 저기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들도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 가설은 항상 우리가 과학자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이것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까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설은 뭐예요? falsifiable하다. 그죠?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면은 검증 가능한 그렇게 돼 있지만은 좀 더 영어적인 원칙을 따라가면 뭐예요? false가 뭐죠? 거짓이죠. falsify가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일 수 있는, 그죠? 가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린의 목이 거짓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죠? 그게 노벨상을 10번을 받았든 20번을 받았든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이것은 아마, 다른 어떤 우리가 관찰을 해서 해보니까 이거 좀 약간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기본적인 거는 이게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언제든지 딴지를 걸어가지고 이게 거짓일 수 있다는 어떤 전제에서 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찰을 한다든지 실험을 디자인하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죠? 관찰, 그죠? 혹은 실험, 혹은 심지어는 우리가 사고시험도 할 수 있어요. 사고시험. 머릿속에서, 그죠? 순수하게 머릿속에서 사고시험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자, 우리가 먹이 섭식 가설이, 예를 들면 먹이 섭식 가설이 맞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린이 아마 자기 목 위에, 그죠? 머리 위에 있는 이파리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관찰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찰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다고 그러면 높은 나뭇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목 아래 거를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이 섭식 가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높은 나뭇가지에 있는 것이 계속 관찰이 됐다고 그러면은 요 가설은 살아남죠. 그죠? 살아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거를 대답을 못하니까, 그죠? 우리가 이 가설이 죽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러 관찰이나 실험이나 사고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하이포테시스가 계속 생존을 해. 계속 수없이 많은 도전을 거쳐 가지고 계속 생존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의 하이포테시스가 이제 티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죠? 논으로, 그죠? 티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윈의, 그죠? 썰이라고 안 그러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화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하이포테시스, 썰이었는데, 그죠? 가설이었는데, 숱하게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해가지고 계속 해도, 그죠? 계속 이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서바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그죠? 이 하이포테시스가 어떠한, 그죠? 어떤 사실이나, 그죠? 실험적, 그죠? 결과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을 때 이게 티어리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전히 여러분이 티어리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기본적인 전제는 여전히 뭐죠?
falsify라는 거야. 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류가 현재 갖고 있는 지적 데이터, 그 지식을 가지고, 자, 현재 이 지식을 가지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설이고, 좀 발달되면은 티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이론을 또 여러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석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공격을 하면은 교석도 이제 안 무너지면 교석 티어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순간에 뭐 우리가 별나라 사천세계 하면은, 자, 이게 거기는 이제 사천세 하면 만약에 이제 기린이 실제로 높은 나무까지 이걸 먹으면은 보편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별나라에서 있는 현상과 더불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를 다시 세워야 되고 보편적인 이론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과학은 이와 같이 테스터블 해줘야 돼요. 자, 딱 두 가지예요. 그죠? 자, 딱 두 가지예요. falsify하다. 테스터블하다. 이것이 과학적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토마스 쿤이라는 철학자, 그러니까 과학 철학자예요. 이분이 1960년대 물리학이라든지 지학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고대 그리스부터 쭉 나왔던 그 과학적 발견들에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러한 단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현재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정의하면 이와 같이 falsify하고 testable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렵나요? 별로 이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이 섭식 가설이 이제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죠. 그래서 그걸 제가 sexual selection 과정에서, 그러니까 성선택 과정에서 우리가 성선택은 이재혁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성선택 가설이 뭐죠? 성선택을 뭘 의미하는 거죠? 암컷, 수컷의 관점에 따라서 나뉘어서. 관점, 그렇죠. 암컷과 수컷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암컷과 수컷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면에서, 여기 봐요. 성선택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수컷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이제 섹슈얼 다이모피즘이 생긴다고 했어요. 섹슈얼 다이모피즘 우리나라말 뭐죠? 섹슈얼 다이모피즘. 몰프가 뭐예요? 몰프가. 형태. 다이가 뭐죠? 두 개. 그죠? 성적 이 형태가 있다는 거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죠. 형태가. 그죠? 섹슈얼 다이모피즘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번식하는 과정에서 정자를 만들고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끼를 낳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디게 더 많이 쓰고 있죠? 난자가. 난자를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난자가 이제 품고 이제 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정자는 값이 싸요? 비싸요? 그죠? 엄청나게 싸죠.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정자는 싸고 난자는 무진장 비싼 거야. 그죠? 그럼 정자를 갖고 있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정자를 세상에다가 마구잡이로 뿌려도 돼요. 그죠? 예. 그죠? 싸니까. 그죠? 난자는 비싸잖아. 예. 그죠? 비싸니까 어때요? 좋은 정자를 선택하려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정자가 싸니까, 그죠? 마구자를 뿌리는 과정에서 수컷과 수컷끼리 경쟁이 일어나죠. 그죠? 메일 투 메일 컴피티션, 그죠? 수컷 경쟁이 일어나죠. 그 수컷 경쟁이 일어나면은 수컷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해지죠. 그죠? 맞아요? 몸집이 커지고 뿔이 나고 뿔이 더 커지고 기린 같은 경우는 목이 그죠? 튼튼하면은 유리해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수컷과 수컷 경쟁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메일 투 메일 컴피티션. 또 한쪽 여성이, 암컷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암컷에서는 수컷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아주 훌륭하게 생긴 수컷을 자기가 고르는 거죠. 그죠? 그게 female choice. 그죠? 맞죠? 그러니까 암컷 선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female한테 초이스를 받으려면은 수컷은 오너먼트, 그죠? 장식을 가져야 돼요, 그죠? 뭐 꼬리를 갖는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이 자 이거는 놀랍게도 요거를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윈이야, 다윈. 150년 전에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그죠? 섹슈얼 다이몰피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섹슈얼 셀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천재예요. 그죠?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도 그래서 이 한 섹슈얼 셀렉션에서 메일 투 메일 컴피티션에 다시 가면은 자, 우리가 기린이 그죠? 기린이 목이 두터워지는 이유는 뭐라고 그러죠? 무기로서 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목무기 가설. 그렇듯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실험은 반드시 실험실에서 그죠? 우리가 자기 손바닥에다가 물 묻혀서 마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고 시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고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따라갔을 때 아하 여기 이제 한번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섹슈얼 셀렉션이 그죠? 제가 이제 섹슈얼 다이몰피즘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영어를 섞어서 이제 자주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근데 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죠? 자, 섹슈얼 다이몰피즘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이걸 조금 이제 거창하게 좀 표현을 잘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죠? 우리가 새끼를 낳을 때, 암컷과 수컷 사이에 에너지 투자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비대칭적 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이시메트리는 이제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암컷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이걸 주장했다고? 다윈이 주장한 거예요. 다윈이.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윈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후세대가 그죠? 그 증명하느라고 그죠? 하나 증명하고 열심히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증명하고 있죠. 그죠? 여전히 요거 틀린지 맞는지 여전히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떠한 에너지 투자면에서 자손을 낳는데 에너지 투자면에서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일 투 메일 컴피티션이 일어나고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양이 두 마리가 지금 그죠? 뭐 이렇게 요거 지는 놈은 그죠? 뭐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암컷하고 교배를 아예 못하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숨어서 또 하더라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필드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다 조사하면은 얘는 한 60%, 얘는 한 40% 정도 해요. 또, 지더라도 또 우리가 항상 세컨 초이스가 또 있어요. 이게. 자, 여기 또 이제 뭐예요? 하나는 피메일 초이스예요. 그죠? 피메일 초이스. 자, 여기 공작. 이거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에요. 그죠? 자, 이게 공작이 깃을 우리가 활발하게 이렇게 확 피게 되면 여기에 누가 이렇게 호랑이나 누가 새를 먹나?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한테 달려들면 얘는 꼼짝없이 죽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깃들하는 거는 피메일 초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아까 이제 기린의 경우, 자, 이게, 얘네 둘이 지금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목을 비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비비는 동안에는 여기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죠? 자, 이게 이제 이게 목에, 그죠? 트렁크가 강력하고 길면은 굉장히 큰 힘을 내기 때문에, 그죠? 아마 이제 자기 이제 집단의 이제 암컷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제 성향이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긴 놈이 이제, 하지만 실제로 자연은 항상 약자한테도 항상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진 이 수컷한테도 약간 메이팅할 기회가 있고 실제로 이 새끼를 이제 낳은 새끼를 조사를 해보면은 이긴 놈이 한 55% 정도 새끼가 있고 진 놈은 한 45% 정도 있어요. 요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컴피티션 하지만은 그죠?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그죠? 넥 에서 웨폰 하이퍼스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게 기린의 목이 긴지에 대해서 설명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대한 가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그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기린의 목이 긴 거는 먹이 섭식 가설 때문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에서 지금 깨지는 걸 봤죠.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떠한 그죠 과학적 사실, 어떠한 예를 들면 다 좋아요. 경제학적 사실이라든지 어떠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뭐를 할 수 있다?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죠? 왜? 이 사실들은 falsifiable 하기 때문에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falsifiable 하고 있다는 전제 깔고 항상 새로운 관찰과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을 더 서포팅 해주든지, 그죠? 그 가설을 무너뜨리든지 하겠죠. 가설이 계속 더 서포팅이 되면 될수록 뭐가 되죠? 이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론이 된다 해서, 그죠? 이론이 된다 해서 그 이론이 여전히 이거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아니에요. falsifyable 할 수 있는 거야. 자, 제가 다시 과학이라는 정의를 정확히 다시 넣어드릴게요.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죠? 과학적 진리예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만약에 뭐 4차원 세계라든지, 그죠? 우리가 뭐 실제로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주가 하나만 있나요? 우리는 요즘에 물리학자들은 유니버스란 말을 표현 안 해요.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니까. 요즘 뭐라고 그러죠? 멀티버스라고 그래요. 멀티버스. 그래가지고 이게 10에 뭐 10에 40개의 뭐 멀티버스.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앉아가지고 강의실에서 앉아가지고 다른 세계에서 똑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 존재가 10에 40개가 있다는 거예요. 멀티버스. 그죠? 그러면 멀티버스에 가면은 또 이런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과학이라는 것을 내가 정의를 다시 어떻게 내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과학은 어떻게 정의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가장 그렇듯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엔 두 가지 단어, falsifiable and testable.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거를 거치지 못하는 놈은 전부 다 pseudoscience예요. 가짜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볼까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진화론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게 돼요. 진화론의 반대가 이제 창조론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창조론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심하게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뭐 이렇게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제 몇 개 이제 이런 이제, 자, 제가 이제 사이언스의 정의는 falsifyable하고 testable 해요. 자, 사이언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한번 영어로, 간단한 영어죠? 이제 여기에 사실이 있어.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이언스예요. 그죠? 반면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여기 결론이 있어. 그지? 이 결론인데, 어떤 사실로 이 결론을 서포팅 할 수가,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많은, 그죠? 약을 사먹기 위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순간에도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바이타민을 먹고, 우유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는 이제 다, 아침에 홍삼도 먹었을 테고, 그죠? 또 바이타민 C도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 우리 몸에 좋은지 누가 조사했을까? 조사했을까, 안 했을까? 바이타민 C가 우리 몸에 좋은지 조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을까? 자, 바이타민 D가, 비타민이 우리 몸에 진짜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조사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죠? 그지? 자, 했는데, 한 명, 두 명 가지고 설명했을까, 했을까? 집단적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류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데이터를 배경으로 해서 만약에 바이타민 D나 바이타민 C가 효과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먹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실망스럽게도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의 머리를 바꿔야 돼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바이타민 시장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데. 자, 봅시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생명과학의 가장 큰 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면은, 그죠? 엄마가 끓여준 모과차, 그죠? 모과차를 먹으면은 좀 감기가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 드나? 그래서 엄마가, 그죠? 모과차를 끓여줄 거예요. 그러면 모과차가 과연 감기에 좋은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그죠?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 효과를 플레이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위약, 그죠? 위약은 가짜 약이라는 거예요. 가짜 약 효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밀가루 약을 먹어도, 거기는 아무런 성분이 없어.
밀가루 약을 먹어도 실제로 이건 내 몸을 낫게 해준다는 심리학적인, 그죠? 심리학적인 안정감이 들어가면서 몸의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죠?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도 실제로 여러분이 심리학적으로 안정감이 되면은 그게 여러분의 몸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위약 효과라고 그래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지금 뇌를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지만 잘 알아요, 몰라요? 별로 아는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우리가 뭐를 만들고, 그죠? 어떻게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뇌 쪽에서는. 근데 약간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이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가짝을 먹어도 이게 가짝이라는 거 모르고 먹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약을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을 선택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와 같이 위약 효과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했어. 그죠? 새로운 약을 개발했는데 10명의 닥터 중에 9명이 뭐를 레코멘데이션 하죠? 가짜 약을 레코멘데이션 하죠.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다른 약보다. 그만큼 위약 효과는 매우 중요한 효과로서 실제로 우리가 약을 만들 때 항상 위약 효과 검사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위약 효과를 검사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환자가 이게 밀가루 약인지 진짜 약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거. 자, 여기 뭐예요? 좀 눈을 가렸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죠? 맹검. 우리나라 맹검, 그죠? 조사라고 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자, 여기에는 지금 의사는 지금 가짝을 넣는지 아닌지 알죠? 그러면 애가 데이터를 만들 때 자기 스스로 조금 더 유리하게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사람도 찌르는 사람도 뭐 이렇게 눈을 가리는데 어떻게 찌르냐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찌르겠지. 그죠? 그죠? 요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 약을 주는 놈이 아니지. 주는 사람이, 의사한테 주는 사람이 요 약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안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요거를 찔렀을 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 요 환자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두 사람이 다 지금 뭐예요? 눈을 가리고 있죠? 그죠?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중 맹검법이라고 그러죠. 매우 중요한, 그죠?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취급을 할 때 의사가, 그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데이터가 조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작이 안 되죠? 이 환자도 자기 한쪽,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나았다, 먹었다 이야기 할 수 없죠? 자기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모르니까. 자, 우리가 과학은 이와 같이, 우리가 약을 선정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효과가 있는 놈이 시장에 나와서 지금 팔아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약을 먹고 있는 거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약들은 이런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를 해가지고 위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과학은 매우 철두철미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베이스로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방법.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코호트라는 걸 보여. 자, 여러분 이제 핸드폰 꺼내봐. 영어 사전 꺼내봐. 코호트가 무슨 뜻인지 지금 찾아봐. 자, 뜻 찾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패거리. 동년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몇 년생인가 1993년생인가? 1학년들. 지금 93년생이죠. 자, 93년생들이, 그죠? 93년생들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93년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뭐 이렇게 성북구 안암동에 특정한 지역에 1993년생들을 다 남상, 여성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떠한 메디컬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다 추적을 해가는 거야. 이 사람이 담배를 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죠? 이 사람이 나이가 20이 돼가지고 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몇 명을 낳는지, 그죠? 쭉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를 쭉 가면서 죽을 때까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거를 단위를
단위를 예를 들면 100만 명, 200만 단위로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담배를 폈을 때 이 사람이 얼마큼 빨리 죽는지 어떠한 질환에 걸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적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한 60년대부터 그죠? 미국에서 이런 야심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동년배 그죠?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코호트 스타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이게 뭐죠? 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하나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거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건강한지 아픈지 조사를 쭉 하는 거야. 동맥경화가 걸렸는지 비만이 걸렸는지 그리고 쭉 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요인이 우리 건강에 해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이 단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N값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N이 10이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닌 10만 명, 100만 명 단위로 대규모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의료보험이잖아요. 전 국민 의료보험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메디컬 히스토리가 쫙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걸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이제 하나, 자, 여기 태어났어요, 이렇게. 관심 있는 국민. 하나는 스모커고 하나는 넌 스모커야, 그죠? 그래가지고 시간에 따라가지고 한 뭐, 예를 들면 70년, 80년, 뭐 그런 건 아직 없지만 70년, 80년 딱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이 사람이 몇 명 죽고 이 사람이 어떻게, 뭐 무슨 병이 걸리는지 다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 스모킹은 무슨 나쁜 거야? 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취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매우 비싼 실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한 실험을, 그죠? 서포팅 할 수 있는 연구를 대줘야겠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의학이 이제 뭐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의학에서, 여러분이 이제 있잖아요. 홍삼을 먹었을 때 진짜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홍삼을 먹으면 무진장 뭐 면역 반응이 좋고, 뭐 머리도 좋아지고, 뭐 여러 등등 이야기를 해. 우리가 홍삼 시장이 1년에 1조를 먹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동의보감 빼고, 우리가 이러한 코호트 스타디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코호트 스타디를. 홍삼을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그죠? 몇 년을 더 오래 살고 어떤 병이 안 걸리고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담배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영국의 메디컬 닥터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전체 인구가 아닌 메디컬 닥터로만 가지고 한 거예요. 한 1920년대생부터 30년대생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그죠? 사망률을 나타낼 거야. 자, 오로지 아주 교육을 받고, 그죠? 메디컬 닥터의 그룹인 경우에 보니까, 자,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 절반 정도, 여기 한 몇 살이죠? 여기가, 이거 서바이벌 레이시 50이었을 때, 여기 몇 살이에요? 한 80대, 70대 중반 정도 되면 한 반 정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은, 어디에요? 50%, 한 10년이 더 빨리 죽는 거야. 10년, 맞아요? 그죠? 10년, 이거는 이제 뭐예요? 영국에 한 5,000명, 메디컬 닥터를 대상으로 해서 5,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이게 10년이나 더 빨리 죽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담배는 무진장, 이 데이터를 보면은 무진장 해롭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담배 데이터는, 그죠? 또 이거 말고도 무진장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많이 있고, 축적이 계속 돼가고 있을 거야. 자, 우리나라에서 이걸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 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뚱뚱하면은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알죠? 또 이제 우리가 저체중도 건강에 안 좋을 거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균 체중 말고 과체중, 그러니까 뭐 비만이나 저체중인 경우에는 아마 수명이 굉장히 짧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죠. 맞아요?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 봐야지. 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겠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뚱뚱한 정도를 조사하는 방법은 BMI라는 방법, 나중에 또 한번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BMI라는 방법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어요. 바디 매스 인덱스. 자, 이 BMI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관심 많잖아. 키를, 그죠? 킬로그램으로 나누는 거야, 몸무게로. 아, 거꾸로다. 몸무게를, 그죠? 키를 2번 나누는 거야.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 한번 여러분의 BMI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제가 한번 계산기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계산해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성인 경우에 우리가 평균이 지금 우리가 여성이 60cm, 160이니까, 그죠? 몸무게가 53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죠? 53kg야. 너무 많나? 그러면은 1.62 곱하기 1.62가 나오죠? 요거 얼마죠? 계산기 한번 뜯어서 봐요. 얼마 나와요? 20.2. 그것밖에 안 나와? 응? 20.2. 그죠? 자, 우리가 뚱뚱하고, 예를 들면은 20에서, 그죠? 20에서 한 24까지가 정상 체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60kg 돼도, 그죠? 충분히 정상 체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너무 말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뚱뚱한 정도는 이와 같이 BMI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BMI가 한 20 이하, 실제로 20.3 맞아요? 또 다른 사람 계산하는 사람 있어? 예? 이거보다 한 23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자, 그래서 이게 BMI를, 자, 이와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자, BMI에 따라가지고, 사망률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가, 그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빼가지고,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뚱뚱하거나, 실제로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너무 이제 마르면은, 그죠? 우리가,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요거 몇만 명? 몇 명? 120만 명. 그죠? 120만 명. 이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 팩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 정상 체중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사망률이 1이라고 났을 때, 요거다 사망률이 더 높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 사망률이 적으면 우리가 떨어지는 거야. 자, 보니까, 자, 여기 지금, 이게 맨이죠. 요거 맨이에요, 요게. 맨 맞죠? 그죠? 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20밖에 안 돼, 이거 이상하다. 요거 20밖에 안 돼, 하여간. 자, 23에서, 그죠? 23에서 25.5까지 사망률이 가장 낮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자, 이게 여성과 남성 다 마찬가지인데, 그죠?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낮은 점이에요. 22라고 봅시다, 22. 그럼 22가 되려면은, 우리가 좀 계산 좀 해줄래요? 22가 되려면은, 곱하기, 키는 똑같지. 그죠? 1.62 곱하기 1.62 하면 곱해볼래요? 이거 얼마인지? 몇 킬로 나오는데? 지금 누가 계산 좀 해봐요. 여성 평균 체중이야, 이게. 한 55kg 정도 돼야지. 그죠? 55kg 돼야지 가장 오래 산다는 얘기야. 의외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키가 162면은 53kg라고는 참 통통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실제로 이게 가장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그죠? 더 체중이 있어야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너무 나시는, 예를 들면 뭐야,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죠? 뭐 한 45kg. 키가 한 165인데 45kg. 그거는 뭐예요? 환자예요, 환자. 걔네들은 뭐예요? 치사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니까, BMI가, 자기가 한번 계산해봐요. BMI가, 그죠? 요 범위 있을 때 가장, 그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날씬해지게 되거나, 요거는 이제 이 구간은 날씬한 구간. 그죠? 요거는 이제 저체중 구간이죠. 그죠? 하면은, 이게 일찍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죠? 오버웨이트이 되거나, 그죠? 비만이 되면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지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 통계다에서 120만 명을 대상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 없어? 믿을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BMI에 대해서 그죠? 이런 커브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J자 커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만과 과체중은 건강에 매우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통계 데이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스모커, 넌스모커를 구별했죠. 그죠? 자, 보면은, 맨후 여기는 이제, 이거 스모커, 이거 과체중 되면은, 여기보다 더 오래 사네? 그죠? 그죠? 과체중, 요게 이제 그 과체중 범위보다, 그죠? 그러니까 비만은 아니에요. 그죠? 과체중이 되면은, 요게 이제 28이 되려면은 도대체 몇 킬로가 돼야 될까? 한 70kg 돼야 돼요. 예. 70kg가 되면은 더 오래 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난 이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구로병원에 있는 이제 저하고 이제 논문을 같이 썼던 이제 그 구로병원의 내분비과 이제 의사가 있어요. 야, 제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딱 그걸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 일단은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빼빼 마른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은 훨씬 더 치사율이 높아진대요. 근데 약간 뚱뚱한 사람, 과체중인 사람은 병에 걸리면 그걸 아주 잘 견딘대요. 그래서 그거를 오비서티 패러독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오비서티 패러독스라고. 그래서 그러면 오비덕스 나는 이제 이거 봐 과학자니까 그 오비서티 패러독스가 왜 생기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딱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이미 뚱뚱한 사람이 이미 다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통계에 나온 사람은 여기 안 잡혀서 그렇다. 근데 그런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120만 명 통계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Nobody knows. 그죠? 제가 뭐라 그랬죠? 사이언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잘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죠? 아무도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가 한국에만 있냐? 자, 이게 이제 이 자랑스러운 데이터가 한국 데이터인데, 그죠? 자, 다시. 자, 이 데이터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은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에요. 현존하는 논문 중에 최고의 논문이에요. 그죠? 이거 저자가 누구죠? 저자가 퍼스트 오터가 지선아. 그죠? 지신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든 데이터예요. 이 사람이 퍼스트 오터이자 그죠? 컬슨번 오터 교신 저자예요. 매우 훌륭한 닥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BMI하고 모텔리티를 그죠? 한국 사람이 여성과 남성에서 데이터를 취합한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사이언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현존하는 그죠? 가장 훌륭한 논문이고 거기에 당당히 한국 사람이 이름이 그죠? 퍼스트면서 컬스면 오터 고대였으면 좋겠는데 고대 의과대학은 뭐 이제 이런 페이퍼가 아직 없더라고. 예. 자, 이거 보이죠? 그죠? 예를 들면은 자, 또 볼까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몇 년도 논문인가? 1999년도에 이미 있어. 1999년도 논문이에요. 그죠? 여기도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에요. 가장 좋은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여기는 지금 몇 명을 했냐면은 미국인 45만 명, 46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것을 똑같이 한 거예요. 데이터 한번 볼까요? 커런트 스모커, 뭐 옛날에 담배를 피웠거나, 그죠? 하여간, 질환력을 갖고 있는 사람, 스모커이면서, 질환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넌스모커, 스모커. 넌스모커 나왔죠. 요게 지금 커런트 스모커가 뭐죠? 요거죠, 요거. 뚱뚱해지면 더 오래 사네? 뭔가 잘못됐어, 그죠? 그죠? 여기가 지금 요거 넌스모커예요, 그죠? 넌스모커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J자 커브를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이 그죠? 잘 면밀히 저는 이제 스모커에 대해서 이게 강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들이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 나온 데이터도 우리가 이미 미국에 50만 명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고 그죠? 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또 뭐 이거 말고도 교속에서 줄줄이 사탕으로 있다는 거죠.
여기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요것도 이제 2006년도에 그죠? 또 있네요. 이것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온 거고 똑같이 똑같은 커브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이 뭐라고 그랬지? 코호트 스타디. 동년배 연구예요. 그죠? 동년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정상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 담배 피면 안 돼요. 그죠? 담배 피면 훨씬 더 빨리 죽고 아까 담배를 피면은 아까 의사 집단에서 10년 동안 수명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뚱뚱해지면 안 되는구나. 그죠? 뚱뚱해지면 너무 마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마르다는 게 아까 요거 마른 거야, 요거, 그죠? 여성들. 이 데이터 잘 보고 좀 자기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될지 거기다 좀 맞춰봐. 예. 자, 우리가 지금 사회가 이제 이런 걸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런데, 그죠? 그런 걸 강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예를 들면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술이 건강에 좋나? 어때? 술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술 좋아하잖아. 손 들어봐. 왜 손을 못 들지? 술은 건강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적당히 술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손 들어봐요. 적당히. 적당히가 몇 잔이지? 하루에 석 잔일까? 자, 궁금하죠? 똑같이 코호트 스타디를 해볼까? 술을 하루에 소주 석 잔을 마시면 가장 베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반주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밥 먹어서 한 잔씩 반주하는 거, 그죠? 그게 건강에 가장 큰 효과가 있고, 가장 최악이 뭐예요? 술을 안 마시는 거야. 데이터 보여줄까? 여기 있지? Late Life Alcohol Consumption and 20-year Mortality.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굉장히, 그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내가 뭐 술을 안 마시는 사람한테 그런 비아냥하는 건 아닌데, 요것도 그렇게 써 있어. 심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셜리즘에, 소셜, 그죠? 릴레이션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놨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자, 이제 아까 그 페이퍼에서 나온 데이터를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는 뭐지? 이거는 이제 그 20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사망률을 측정하는 거야. 코호트 스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큐뮬레이티브 하자드.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지금 이 커브가?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사람. 그죠? 가장 사망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헤비하게 마시는 사람보다 더 최악이죠. 그죠? 그죠? 헤비하게, 이게 헤비하게는 얼마큼 헤비할까? 이게 이제,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 그죠? 매일 마시는 사람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여기 이제 라이트, 그죠? 여기 가장 높은 게 뭐예요? 모더레이트야, 모더레이트. 모더레이트가 하루에 소주 석 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술 장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살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술 마시고 이제 뭐 사고 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는, 그죠?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우리가 술장사들이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만든 데이터고, 우리가 실제로 술이 건강에 좋구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마시면 좋다는 말이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몇 명은 안 돼요. 그죠? 한 2,000명밖에 안 되네. 그죠?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를 내가 자꾸 보여주는 건 뭐죠? 코호트 스타디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로 갑시다. 바이타민 C. 자,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 그죠? 우리가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그죠? 스페인, 뭐 영국 함대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동안 대상을 건너서 미국에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스페인하고 이제 영국하고 꽝꽝 싸우잖아. 그러면 이제 선원들이 이제 배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겠죠. 그러면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더 많을까? 병들어서 죽은 숫자가 더 많을까? 병 들어가지고 죽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질환에 걸리냐면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불쑥 들어가고, 그죠? 이빨이 없어지고, 그죠? 피를 질질 흘려, 여기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괴혈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커비라고 하는 괴혈병에 걸려가지고, 전쟁에 가서 죽는 것보다, 그죠? 이와 같이 괴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는,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알죠? 이 괴혈병은 바이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괴혈병 환자들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가 바이타민 C를 많이 먹었을 거야. 그죠? 비타 500 같은 거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채소를 먹으면은, 그죠? 신선한 채소를 먹으면은 바이타민 C가 공급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영국에, 그죠? 영국에, 이제 여기 이제, 뭐죠? 제임스 린드라는 이 의사가, 뭐 이렇게 코끼리 다리 이제 뭐 이렇게 만지다가 이제 레몬을 먹으니까 괴혈병이 안 생기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모든 배에다가 레몬을 이제 갖다 놓고, 이 레몬 먹이고 있죠. 그래서 괴혈병이 없어졌어요. 이 의사는 경험적으로 그걸 안 거예요.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바이타민 C가 뭔지 모르니까, 그죠? 이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주면은 괴혈병에 안 걸린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부터 우리가, 그죠? 대항해 시대를 더 빨리 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이 의사 선생은, 그죠? 영국에, 그죠? 영웅이 됐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타민 C가 이와 같이, 매우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이타민 C가 없으면 괴혈병에 걸리고, 바이타민 D가 없으면 무슨 병에 걸리고,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렇게 배울 때, 바이타민 A, B, C, D 배울 때 뭐가 없으면 무슨 병, 외우느라고 힘들었죠? 외우지 마세요. 하여간, 바이타민이 없으면은 많은 질환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은 지금, 꼽추 봤어요? 여러분 세대에? 꼽추가 어떤 바이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바이타민제를 먹어서 그럴까? 아니죠. 우리가 이미 충분한 바이타민을 공급받겠지. 어디에서? 음식으로부터. 맞아요? 음식으로부터.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이제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뜬금없이 바이타민 C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특히 이제 감기에 매우 좋다고 해가지고 바이타민 C와 감기라는 책을 썼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1950년에 나왔을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바이타민 C의 열풍을 이제 불어일으킨 거야. 지금도 여러분은 보면은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 교수 한 분은 바이타민 C를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다 해가지고 하루에 1g을 먹어. 1g. 1g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바이타민 C가 왜냐하면 바이타민 C 시장이 무진장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바이타민 C를 팔아먹는 회사야, 그죠? 비타 500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야. 이거 먹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타민 C가 이제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감기에 좋대, 감기에. 그러면은 뭐를 해야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딴지를 걸어야지. 그죠? 딴지를 거는데 어떤 방법을 걸까? 대규모의 코호트 스타디를 하면 되겠죠. 그죠? 한쪽은 바이타민 C를 열심히 먹고, 한쪽은 뭐죠? 플레이시보. 가짜 바이타민 C를 먹은 그룹을 두 개 남겨놓고, 감기에 걸린지 안 걸린지를 우리가 측정하면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몇 명 대상으로 11,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200mg의 바이타민 C를 먹이고 다른 그룹은 뭐죠? 가짜 바이타민 C를 먹은 거야. 조사를 했어. 효과가 있어 없어? 효과 없어.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은 바이타민 C를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여러분은 이미 음식으로부터 여러분 채소 우리나라 사람 채소 많이 먹어요. 그죠? 채소로부터 이미 충분한 바이타민 C를 공급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바이타민 C를 입으로 취하잖아요. 대부분 어디로 갈까? 바로 먹자마자 오줌으로 다 기어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이타민 C를 먹는 거는 여러분의 돈을 그죠? 여러분의 돈을 먹어가지고 똥으로 나오게 하는 오줌으로 나오게 하는 거고 똑같은 효과예요.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이거는 의학적 정보예요.
자, 여러분이 바이타민에 대해서 광신을 한단 말이야. 아,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바이타민 E를 많이 먹어야 돼. 바이타민 D를 많이 먹어야 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머니가.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원비소라는 것을 먹었어요. 원비소, 뭔가 원비소. 이제 뭐 이렇게 역도 하는 선수가 역도 이제 그 만화 그림 나와가지고 원비소를 먹은 다음에 뭐 뽀빠이처럼 막 이렇게 힘이 세지는, 그죠? 조그만 그 알약이야. 근데 그 원비소가 뭐냐면은 효모 있죠, 효모. 그죠? 우리가 빵 만들 때 효모, 그죠? 효모를, 그죠? 효모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좀 맛있게 만들어요. 뭐 설탕하고 좀 섞었을까요? 해가지고, 효모를 먹으면 거기에 바이타민이나 뭐 여러 가지 필수 영양물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선전한 거야.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아니겠어요? 효모, 요 조그만 거 먹는다고 해서 거기에 바이타민 충분히 들어갈까? 아니죠. 전부 다 장사치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때는 그 원비소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원비소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나눠졌는데 다행히 부자들이 많이 돈을 썼기 때문에 괜찮아. 예.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 코호트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 정보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당연히 과학자들은 바이타민이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코호트 스타디를 했겠죠. 그죠? 했겠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저널이에요. 자마 나오는 저널인데, 연구에서 나오는 저널인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항산화제, 이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게가 있어요.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은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그 활성산소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건강해질 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바이타민을 팔아먹는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 현존하는 코호트사들을 논문을 다 뒤져가지고 그걸 다 통계 처리를 해본 거야. 우리가 그걸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미 다른 사람이 낸 논문들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코호트 스타들을 가지고 뭐 이게 1000편이건 2000편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걸 다시 분석하는 거야. 메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20만 명의 그저 2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이 홍담에 있는 카로틴을 많이 먹어봤자 소용없어. 그죠? 바이타민 A, 바이타민 E는 may increase mortality. 무슨 말이지? 바이타민 E하고 바이타민 A를 먹으면은 한 달을 더 빨리 죽어요. 이건 뭔 짓이야? 한 달 더 빨리 죽어. 물론 이제 여기에, 그죠? 여기에 바이타민 C하고 셀레늄은 우리가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한번 볼까요? 나도 데이터를 한번 보자. 베타 카로틴, 그죠? 베타 카로틴. 여기는 이제 이 논문들 가지고 다 조사를 한 거야. 했더니 랜덤 이펙트 모델, 이걸 먹으면 오히려 1.06만큼 치사량이 높아지는 거야. 더 빨리 죽는다는 얘기야. 이게 단위가 1보다 작으면 더 오래 사는 거고 1보다 크면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어떤 걸 봐도 다 빨리 죽지. 맞아요? 더 빨리 죽어. 다 빨리 죽네? 그죠? 0 이하, 1 이하 없네? 바이타민 E, 바이타민 E, 바이타민 E, 바이타민 A. 없죠?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지금 돈이 나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게 사이언스예요. 그러면 이런 사이언스 데이터가 나오면은 바이타민 회사가 다 망해야 되는데 절대 안 망하지. 그죠? 왜 안 망할까? 여러분이 또 바이타민은 보험으로 먹을 필요가 있어 해가지고 계속 사주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안 망하고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의학적 정보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스모킹과 드링킹. 자, 스모킹 굉장히 나빠요. 그죠? 굉장히 나쁘고, 아까 대나로 수명 단축. 그다음에 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술. 그죠? 우리가 적당한 애주가, 그죠? 하루에 소주 석잔 정도 반주하면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오히려 moderate 드링커들이 더 오래 사는 거 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해피하게 즐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술을 마시게 되면 훨씬 더 기분이 삼삼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그 심리학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나? 뭐 하여간은 요즘에 술 많이 마시면 또 안 되지. 요즘에 주폭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먹지 마. 그죠? 근데 하여간은 얘가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홍삼이야.
우리가 1조 시장이야, 1조 시장. 홍삼. 이러한 코호트 스터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홍삼 시장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지? 과감하게 코호트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거 안 하고 지금 국민들한테 이거 팔아먹는 거는 뭐예요? 제가 보면 사기꾼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1조라는 돈을 지금 빼앗아 가는 거야. 그죠? 1조면은 여러분 방 같은 묶음 해결할 수 있는 돈이야. 어? 맞죠? 홍삼 안 먹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한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삼이나 홍삼을 먹으면은 면역 활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세균에 감염이 되면 면역 활성이 무진장돼요. 세균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싸워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틀을 깨란 얘기예요. 틀을 깨라. 내가 이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의학 시장을 키우려면은, 그죠? 이런 그냥 인삼, 홍삼이 뭐에 좋다, 뭐 치매에 좋다, 뭐 암에 좋다, 뭐 면역체계에 좋다, 그런 썰 풀지 말고 노골적으로 코호트 스터디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홍삼이 전 세계로 팔려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지금까지는 홍삼이나 인삼이 중국이나,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그쪽 이제 시장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캐나다도 팔아먹고, 오스트레일리아도 팔아먹고 그래요. 사실 이제 인삼을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가 어딘지 알아요? 캐나다예요, 캐나다. 캐나다가 넘버원이야, 시장 규모가. 예, 걔를 싸게 이제 재배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동북아시아에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인삼 일부분이 아마 분명히 캐나다산이 굉장히 많을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농사를 짓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간, 요것에 대한 명확한, 그저 한의학자들은 요것을 명확하게 코호트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걸리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음양오행설 가지고 뭐 많은 걸 설명해. 한의학이. 제가 이야기했죠. 음양오행설은 몇 년도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언제 나온 거지? BC 2000년, 3000년에 나온 사상이에요. 제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저기 어디야 크레타 섬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섬에서 나온, 그죠? 오원 소설. 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봐요. 서양 과학은 거기에 이제 그리스의 이렇게 원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발달이 되면서, 그죠? 발달이 되면서 중세를 거치고 현대를 거치면서 자꾸 세련돼 가잖아. 뭔가. 세련돼 가잖아.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음양오행설에 머물려 있냐고, 동양사상은. 뭔가 여러분이 한번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4000년, 기원전 4000년 전, 5000년 전 우리가 인류가 아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인류가 아는 거라는 건 자연에 대해서 아는 거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물리와 화학의 법칙이 거의 다 발견이 됐는데, 이제 심지어는 생명과학이, 그죠? 뇌의 영역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를 발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음양오행설, 세상 음과 양이 있고 5가지, 세상이 5가지밖에 없다고? 자, 사상체질의학. 아니, 인간은 어떻게 4가지 체질만 구별이 돼? 가능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관찰하기 쉬우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거 지금 몇 세기 때 이야기지? 18세기 때, 그죠? 임진왜란 거치고 난 다음에 17세기 되면 됐네. 수지침? 내 와이프는 수지침 무지랑 좋아해. 허리 아플 때 여기다 꾹꾹 찌르더라고. 예. 근데 남마다 찔러. 예. 자, 이걸 과학으로 포장하겠다고? 자, 이게 수지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든 장기가 다 있대. 발에 모든 장기가 다 있대. 그러면 발 없고 손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장기가 없어졌네? 넌센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사기꾼들이에요, 다. 자기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큼 나가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비아그라가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가 약시장보다 보약시장이 더 커요. 약시장이 예를 들면 한 10조 규모라고 그러면 보약시장이 12조 규모였어요. 넌센스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 허균 선생이 신이야? 허균 선생이 말한 동의보감이 성경이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제 아침마다 라디오 방송 들어오면은 동의보감 어디에 이런 음식이 좋다 해가지고 쭉쭉 나가.
아니, 허균은 그때 임진왜란 때, 그지? 우리가 지질이 못 먹고 살 때, 그죠? 중국 과학자, 중국의 이제 의학사하고 우리 의학사하고 묶어가지고, 그죠? 나온 책이에요. 뭐, 허균 선생이 무슨 신이야? 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한의학자들은 여전히 동의보감이 성서라고 생각하죠? 왜 동의보감은 개정판이 없지?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면 제가 생략을 인체 생략을 가르치는데 저는 피곤해요. 인체 생략이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판이 나와. 현대의학서는 매년 개정판이 나와. 그죠? 그런데 동의보감은 왜 개정판이 없냐고. 한의학은 옛날 음양 오행설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 이제 의학이, 내가 서양의학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인 지식은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컬렉티브 knowledge예요. 그죠? 집단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나온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그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의학이에요. 생명과학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아까 비만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비만에 대한 논문이 1년에 뭐 10만 편이 쏟아져요. 그죠? 10만 편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 10만 편을 다 이제 그렇게 여러 집단에서 그런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약이 나오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죠? 우리가 건강을 이제 돌보는데, 한의학. 일본은 한의학을 이미 포기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저기 유신,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한의학자를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의학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한의학이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 코호트 스터디를 하라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의학과에 그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가가지고 대국민 사교육이지. 자, 또 하나. 자, 이제 지금 있잖아요. 한약시장이 지금 거의 2분의 1로 축소가 됐어요. 왜 축소가 됐죠? 여러분 이제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보약 안 먹이잖아. 왜 안 먹이지? 정력제 있잖아. 비아그라. 그게 보약시장의 반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홍삼이 표준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한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인삼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정관장이라는 걸 정부 아니지. 하여간 정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표준화를 했고, 게다가 우리가 중국산 한약자가 들어오면서 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면서 한의 시장이 반으로 급속하게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를, 그죠? 잘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약에 살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코호트 스터디가 필요하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많이 공격했나? 한약을? 기분 나빠요?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